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우리 안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목표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더 나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 비핵화는 수단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우리 안보와 교환할 수 있는 등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 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이 핵을 폐기 안 했는데 우리 안보 태세를 허무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 안보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든 폐기하지 않든 허물어서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이고, 그걸 위해서 북한 폐기는 더 나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one of them,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다음 장. 제가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이제 그때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속된 말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본질을 이해를 하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본질적인 소위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북한한테 핵은 어떤 존재인가? 뭐 간단히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이란 북한에게 어떤 존재냐? 북한이 바로 하나뿐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과연 이 부강한 대한민국과 함께 체제 경쟁과 이 체제 경쟁을 통해서 체제 유지할 자신이 있을까? 자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번에 보실 때 트럼프가 폼페이오한테 편지가 온다는데 기다려보자 그러고 웃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방포럼에서 시진핑이 자기는 평화협정에 빠지겠다고까지 했는데, 만약 북한이 조금이라도 비핵화, 그러니까 트럼프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줄 조그만의 선물만 있었으면 종전선언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못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자기가 아픈 걸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늘 이제 작전본부장하고 합참차장을 끝으로 제가 전역을 했는데요. 제가 늘 부하들한테 언론에 대해서 첫 교전이 붙었을 때 첫 그 소위 소식이 나는 걸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반드시 나를 통해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준장하고 소장 때 국방부 정책차장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이게 전부 다 대변인실을 통제하고 있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업무 통제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DMZ에서 만일 또는 이제 NLL에서 야간에 교전이 붙었다. 적의 피해가 먼저 보고되겠습니까? 적의 전과가 먼저 보게 되겠습니까? 아군의 피해가 먼저 보고되겠습니까? 아군의 피해를 먼저 알아요. 적에 대한 우리 전과는 나중에 알아요. 그걸 섣불리 내주면 소위 이 언론에서는 전문용어로 일본말로 야마라고 그러는데, 타이틀이 아군 장병 5명 피해 나오면 전쟁 끝난 겁니다. 국민들 인상은 늘 다음 날 10배 넘는 전과를 올렸다. 이거 기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뜻에서 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정은이는 훨씬 체제 유지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놈의 핵리스트 주고 그거 검증하는데 1, 2년 걸립니다. 9.19 때 안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고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서가지고 뭔가 큰 마케팅을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로 봐서 우리가 취약하니까 곧 공산화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있지만 제가 더 겁먹고 있다. 이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자신감, 젊은 사람들한테는 경계감,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가끔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 가질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생존의 의미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생존의 의미는 뭘까? 아마 단기적으로는 의미로 했을 때는 우리하고 생각하는 생존의 의미가 같을 거예요. 남북한이 공존해서 현 체제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부강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북한의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체제 안전은 적화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은 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북한이 교환할 다른 가치가 있을까? 자, 생명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좀 준다거나 좋은 아주 말을 한다거나 팔다리 비튼다고 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껏 소위 좌파 정권은 좋은 말과 돈으로 북한의 생명인 핵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빌었고, 비겁한 우리 우파 정권은 팔다리 비트는 데 만족했습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좌파는 그렇게 니들이 뭐 했느냐? 제가 요와 비슷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린턴 정부 때요, 사실 이제 제네바 합의가 94년도에 이루어지고 쭉 그런 대로 잘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축 우라늄은 그 5메가트 원자로는 확인하기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가지고 도저히 미국 감시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칸 박사를 통해서 파키스탄에서 농축 우라늄을 들여와요. 그 사고가 이제 북한이 속이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들어섰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실수한 게 있어요. 볼턴하고 북한이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깹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방치를 해둬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콜린 파월이나 그다음에 부장관이었던 아미티지는 북한이 잘못했지만 절대 협상을 깨지 말고 물고 들어가서 끝까지 내려놓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볼턴이나 그다음 이런 사람들은 또 조지 W 부시 같은 사람들은 철저히 선악론자거든요. 악당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악당하고 대화 안 하면 두들기 패든지 해야죠. 대화를 끊고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의 핵을 완성시킨 것은 도덕은 앞서는데 전략이 부실한 조지 W 부시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이거 공격합니다. 깨인 게 부시고 조치를 안 했다. 그 말도 일견 맞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은 우리 안보위협의 일부인가 전부인가? 당연히 일부입니다.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위협의 핵심은 북한 군사력보다 3대 세습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의 속성에 있습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소 100만 군대를 갖고 있건 없건 우리가 크게 위협을 덜 느낄 겁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고 비무장 민간인한테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개가천선하든지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 아니면 제대로 된 이성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북한의 위협은 핵이 아무리 있건 없건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군사력입니다. 그다음 그 군사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북한의 핵은 북한 위협의 핵심이긴 한데 일부다. 그보다 더 큰 위협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더 큰 본질적인 위협은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다. 자, 그러고도 북한의 위협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사라지느냐? 주변국이 있습니다. 5,000년 동안 900 몇십 회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큰 화두 같지만 우리 안보 위협의 아주 일부분뿐이라는 인식, 이게 북한 핵을 바라보는 중요한 본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는 크게 봐서 한미동맹과 우리 자강적인, 즉 자주국방, 자주안보태세에 대한 노력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 안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인가? 절대 등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핵이 폐기되면 한미동맹을 양보할 수 있고 우리 안보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서운 잘못된 점은 원래 교환할 등가도 아닌데 그것을 받기도 전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텔레비전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돈을 내놓고 텔레비 파는 사람한테
텔레비를 사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도 어영부영했어요. 구체적으로 안 해서 우물우물했어. 그런데 그 텔레비 파는 사람은 선금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텔레비를 우리한테 준 적이 없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10배 되는 돈을 주면서 약속도 못 받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텔레비 샀다. 집에 쫓겨나겠죠?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오고. 그래서 다음날 나중에 배달받아 보니까 박스는 LG전자대인데 안에는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휴지두통만 들어있다. 뭐 이런 꼴이 우리가 늘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등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핵이 있고 폐기를 못 시켰어요. 핵이 있고 그러나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자주안보태세가 튼튼한 이게 좋으냐. 북한 핵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고 한미동맹도 파기되고 우리의 안보태세도 무너진 미래가 좋으냐.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북한에 핵이 있고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북한이 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량의 핵무기가 시야에 어딘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핵이 없다고 하는 정치적 선언에 만족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허물고 한미동맹이 파괴된 참혹한 미래와 만날 가능성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많다는 점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는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핵은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지를 이룬 동안 똑같이 우리 한민족과 우수한 DNA를 공유한 북한은 모든 역량을 핵에 집중시켜서 핵을 개발하는 세계사의 기적, 대동강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지와 능력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과소평가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 동기와 대가의 불일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핵에 대한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한 내가 애착과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재와 협상은 택일하는 관계나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핵을 반드시 생명의 위험이 가는 질식할 것 같은 제재가 먼저 있어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합니다. 협상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제재 만능론 또는 협상 만능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물려 들어간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들의 제재 무용론, 협상 만능론은 기본적으로 동기가 생명과 같이 강력한 동기를 가진 북한이 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착오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효과 있는 대북 제재가 시행된 지 1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여러 번 잘 아실 겁니다. 유엔 제재가 9개 나왔는데요. 6번째가 2270까지는 북한의 해외 통상을 합법거래와 불법거래로 구분하고 합법거래는 민생거래, 불법거래는 무기거래입니다. 무기거래만 핀포인트로 딱 제한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통상의 무기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얼마 안 되죠. 전혀 지장을 안 받죠. 그런데 무기거래는 증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또 문제는 북한의 통상은 우리는 모든 사기업이 통상을 하지만 북한은 100% 공기업이 합니다. 북한의 공기업의 오너는 김정은입니다. 무기거래를 통해서 벌은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민생거래를 벌어선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6번째 제재를 중국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도 북한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제재를 우리 스스로 감동받고 우리 기준 위에서 소위 선전만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 9월 9일 날 하고 2016년 11월 30일 때 놓은 2325로부터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하다가 한 대가 도저히 쏘갔다. 마지막 트럼프한테 욕 덜 먹기 전에 하나 선물을 준 게 23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북한의 통상거래를 불법 합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상 중에서 20%를 제한 겁니다. 이때부터 북한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작년에 23715, 2375, 23975 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부로
232로 즉 2016년 11월 30일에 했던 제재의 효과가 작년 9월 1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상에 수출 수입이 동시에 줄기 시작한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이게 그럼 왜 리드 타임 시간이 필요하냐?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금 받을 거 받고 다 계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미 제재가 나오기 전에 계약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예외 사항입니다. 그게 7, 8개월 갔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20% 허접한 이란처럼 100%도 아니고 이란 제재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재일 망정 제대로 효과를 낸 게 2017년 9월 1일이니까 딱 3, 4개월 북한이 버티다가 이거 계속 가다가는 내가 험한 꼴 당하겠다. 문재인 정부를 꼬시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형심을 부추겨서 오늘날 이 사태가 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원칙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우리가 첫 단추를 북핵은 첫 번에 남북한이 먼저 한번 붙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있을 때 91년, 92년 잘 아는 뭐 남북끼리 기본합의서도 체결하고 했는데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이때 노태우 정부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우리가 먼저 북한은 우리에 비하면 100분질도 안 되는 핵 잠재력을 핵 능력 개발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고 우리는 거의 완성 단계 수준의 자체 핵 능력에다가 비록 미국 핵이었지만 100발의 핵무기를 가진 핵무장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빨가벗습니다. 시범을 보이죠. 북한 니네 보고 시범을 보이랍니다. 북한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붙다가 지루하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듣는 흉내를 내다가 파기합니다. 그럼 또 보상해 줍니다. 이게 20년, 30년간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남과 북이 안 붙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가 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한번 나와볼게. 지도 쏘갔어, 미국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중국말을 제일 잘 듣는 다음에 중국을 의장국을 해서 6나라 모아가지고 해서 그것도 쏘켰어요. 이번 또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와이샷에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끼워야죠. 이 잘못 끼운 거 가지고 계속 한다고 이 와이사스가 제대로 이 모양이 갖춰집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새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이고요. 우리 내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 능력. 1차 북핵위기가 있던 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를 탈퇴하고 시작된 3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켈리 특사가 방북했을 때 농축 우라늄 개발을 신의했을 때가 우리가 속칭 1차 북핵위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 처음에는 유시간치 않은 좌파 지식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전 국민 상식이 된 말. 북한은 살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무기가 아니죠. 협상 카드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북한 문제,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다. 자, 우리 문제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협상 카드에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즐겁게 생활하면 되죠. 그런데 98년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을 하고 2006년도 1차 핵 실험을 하자 북한이 이제는 핵 능력을 갖추는 게 가시화가 된다.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때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3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정부와 좌파 언론 지식인들이 합세를 해서 미국산 대탄도탄 미사일을 사오면 미국 MD에 가입하는 거고 중국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입 안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 철벽방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북한 공군은 더 이상 한미 공군의 우수한 질적 우위에 비해서 전혀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요새 민방군련 사이렌 불면요 북한 비행기 우리한테 폭탄 터질 비행기 한 대도 없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장사정포나. 하늘에 날아오는 북한의 위협은 비행기 위협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습하고 있어요. 공습할 비행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습할 비행기도 없는데 비행기 맞추는 미사일을 그 수조를 들여서 왜 사요? 이런 허황된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국군은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군 단독으로 제대로 신뢰성 있게 이제 막 파편 형식으로 쪼매서 보완을 했는데 히트킬이라고 짧게 직격형으로 때려야 됩니다. 미사일은. 왜냐하면 비행기는 파편이 돼서 연료통에 구멍도 나고 부시지만 미사일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쇳덩이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러다 핵무기는
소위 장치가 기폭 장치가 그 조건이 돼야 터지지 미사일을 만다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트키를 내서 정확하게 쇳덩어리를 부셔야 되는데 그 미사일은 오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해야 돼요. 사드 때 똑같은 데자뷰가 됐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런 쓸데없는 공론과 담론하고 이게 꼭 조선시대하고 어쩜 그렇게 같은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저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논리가 이럴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의 핵은 뭐 무기가 안 된다 이러다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중국 자극한다고 해서 딱 이제 마지막 북한의 핵이 딱 되면 벌써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시고 이 소위 이쪽에 정부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쪽 좌파 언론, 좌파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핵은 이제 비핵화시키기는 끝났다. 북한 핵은 폐기시킬 차원이 아니라 억제하고 관리할 차원이다. 이고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말은 유식해 보여요. 아주 뭐 무슨 박사해가지고 이고 살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주한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날 이런 담론이 놓이게 될 겁니다.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마지막 북한에 굴복하는 가는 길에 두 가지 중요한 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가 이런 소리가 텔레비 나와서 하고 뭐 신문에 나와서 하고 무슨 외국에서 좋은 대학 박사 나온 사람이 아주 유식하게 이야기하는 날, 우리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다음 넘기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비핵화 안보의 현실을 보면 작년까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해서 제법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북한을 질식에 가까운 상태로 슬슬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고가 터졌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에 올해 한 해만 더 했으면 북한은 훨씬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저는 북핵의 비핵화 협상을 이렇게 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내가 군사적으로 이런 핵이리 말고 평화적으로 내가 핵을 내려놓겠다고 생각을 가질 때 협상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북핵 협상의 출발은 시작은 키는 북한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99.9%는 어디에 달렸냐면 북한이 자 지금부터 협상합시다 나올 때 북한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달립니다.